자, 3부 들어가겠습니다. 3부는 유선남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또 긴장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11시 5분에 이제 파워레이장의 잭슨홀 연설이 있기 때문인데 일단 중요한 이벤트부터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 미시간 내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사실 이것보다도 근데 더 중요한 이벤트가 동시간대에 발표가 되죠. 그거는 파월 연준 위원장의 아무래도 잭슨홀 연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말은 아무래도 과연 이번에 얘기를 할 때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과연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사실 연준은 2019년 이후로 2.5%의 장기금리를 계속해서 예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2.5%가 중립금리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3.5%로 올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르게 될 경우 채권금리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0년물 채권들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까지 극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세에 도달한 4.25 밑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제가 조금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있었던 발언들 때문에 아무래도 파월이 잭슨홀에서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현재 연준 멤버들을 간단하게 비둘기와 매파와 매둘기 중립으로 나눠봤는데요. 사실 비둘기 말고 매파 쪽 인원들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우만 연준위원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월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두 번 더 필요하다라고 7월달에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카시카리 총재도 아직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연준은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단단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비둘기로 불리는 하커 윌리엄스 구울스비 같은 경우는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금리를 아마 유지할 것 같다. 금리 동결의 무게를 실으면서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온다면 내년에 좀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여태까지 올린 금리 인상에 대해서 후폭풍이 1년에서 2년 뒤에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7월 달에 했었던 만큼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이 포지션에서 벗어났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구울수비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는 증거가 몇 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무래도 지금 비둘기 쪽 내부에서도 조금 의견이 나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의견은 매파적으로 발언할 것에 지금 현재 무게가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립 쪽 인물들은 대부분 다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잔 콜린스 어떻게 보면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인물이 어저께 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과 부분들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수잔 콜린스 자체는 사실 투표권을 이내 가지지 못합니다. 다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오늘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전이라서 그런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원래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4.259 갔다가 조금 전에 한 1시간 전쯤이었었네요. 1시간 전쯤에 4.23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 4.25까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시장 참가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전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참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티밀하우스 기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셨나요? 근데 티밀하우스 기자 언급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티밀하우스 기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11시 5분에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일단 중립금리 이야기만 나오면 악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중립금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는 뱅가드에서 재미난 도표를 내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뱅가드를 통해서 언급된 부분이 뭐냐면 현재 가치주의 값어치가 너무나도 싸다. 성장주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도표를 갖고 왔는데 이 도표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보통 공정한 가치라고 불리는 이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값어치가 공정한 범위라고 불리는 범위가 저 회색 범위고요. 노란색 범위는 거기에 중앙값인데 저 회색 범위를 벗어날 때 항상 가치주가 커다란 리턴을 보여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뱅가드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슬슬 가치주를 모아야 될 때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드리려고 이 도표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성장주 위주였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은 언제나 항상 균형을 맞춰간다는 관점에서 이런 의견들도 참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인데 안 그래도 저도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바쁘게 오느라고 자세한 내용을 못 봤거든요. 이 중국에서 그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조금 전에 내놨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중국 재무부에서 지금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중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집을 팔고 1년 이내에 다른 집을 다시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서 더 많은 주택자 소유자들이 주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만 그럼에도 동시에 주택에 대한 공실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히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치가 판매된 주택의 가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납세자의 개인소득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고요. 세금 감면 혜택은 2024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적용이 되며 같은 도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덧붙였다고 얘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싼 집에서 비싼 집 옮겨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싼 집에서 비싼 집으로 올라갈 때 네.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관련해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났다라고 전해졌네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싼 집에서 비싼 집을 가면은 소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거기에서 팔 때 나오는 소득이겠죠. 아마 제가 아, 가진 집을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아무래도 다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네네. 10,000불짜리 집을 샀을 때 음, 2만 불에 팔고 3만 불짜리 집으로 간다면 음. 거기에 대해서 10,000불에서 2만 불, 10,000불에 산 집을 2만 불로 팔면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 음. 관련된 부분들을 다 아,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그 자신이 얻었던 자본소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니까. 자, 한번 효과가 있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와, 이건 진짜 위워크는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사실 여의도에도 위워크 사무실 막 그 좀 번지르르하게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이제 파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위워크 같은 경우는 위워크의 수억 달러를 빌려준 월스트리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되었고요. 일단은 이게 파산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최근에 위워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만약에 파산을 신청하게 될 경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득을 얻어갈 수 있나, 위워크가 지금 당장 비즈니스가 지속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위워크 내부적으로 자체는 챕터 11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오너들과 결국 이 위워크에 지금 당장 오피스를 빌려주고 있는 오너들과 현재 값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렌트 관련한 비용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뭐 다른 상업용 부동산으로 뭐 커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위워크 자체가 커다란 파산 가능성을 가지고 뭐 위워크가 파산한다고 해서 오피스 부동산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일부분 관련해서 공실률이 늘어난다 정도로 일단 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 공실률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 오피스의 가격들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중국 관련해선 곧 있으면 이제 바이든이 사인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 이제 효과를 가져오기 이전에 중국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장비를 현재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경고를 했던 부분이 중국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한을 당하게 되면 중국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조 관련한 실력을 키워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경고를 날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아마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 자신들의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정안이 발효가 되기 이전에 현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 시장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워낙 관심 많으니까요. 프리고진이 일단 그 비행기의 낙하,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내부의 정보에 의하면 아무래도 보통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았던 미국의 내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미국 정보원에 의하면 프리고진이 타고 있던 비행기의 폭발이 러시아의 의도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사실 그 다음 내용도 약간 조금 주식과는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번에 사실 아틀란타에서 자수를 하면서 이번에 머그샷을 찍었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지금 자신의 캠페인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밴된 이후에 처음으로 X에 트윗을 올렸는데 자신의 머그샷을 공개를 하면서 선거 관련한 조작은 절대 우리가 항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도네이션 관련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기도 했고요. 이 자신의 이 도네이션 관련한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페이크 머그샷, 가짜 머그샷을 팔기도 하면서 사실상 엔터테이너로서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언제죠? 선거가 저도 정확하게 데이트를 예, 모르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암호화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비자 마스터카드가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했어요? 네, 맞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한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암호화폐가 분명히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당장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마 암호화폐 관련해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변동성은 줄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뉴스보다 다음 뉴스가 훨씬 더 좀 관심이 많습니다. 헐리우드 지금 작가들의 파업, 그 저희 제작자들도 다 같이 막 파업하고 있고 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막 원래 제작하려고 했던 그 우리나라의 제작사들이 뭐 미국에서 제작하려고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좀 막혀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헐리우드 관련해서 디즈니를 포함한 몇몇 제작사에서 제안이 불충분하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한 제작사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 협상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할리우드 작가들에게 이만한 연봉을 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면서 당당히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압박을 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중립 쪽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 쪽에도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사실 조금 차가운 분위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작가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시나 보네요.
아마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할리우드 작가분들의 파업 자체가 요즘에 그냥 화두로 오르기는 하지만 사실 금액 자체가 커다랗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쪽 관련한 부분들이 음. 좀 더 커다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좀 덜 오르내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그 이 소식은 아직도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할리우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일은 아마 며칠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아마존, 디즈니인데 어떤 뉴스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아마존이 이번에 디즈니의 ESPN 관련한 스트리밍 권리를 협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 아마존 프라임 TV를 통해서 여러 방송들을 내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즈니 쪽에서 현재 여러 가지 스트리밍 권리를 여러 곳에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ESPN 스트리밍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디즈니는 뭐 ESPN도 갖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도 갖고 있죠. 그리고 ABC인가요? ABC인가 그 저희 케이블 채널도 갖고 있고 훌루도 갖고 있죠. 디즈니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스포츠 채널인 ESPN을 아마존에게 파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ESPN의 스트리밍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 거지 아마 파는 쪽은 아마 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는 건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밥 아이거 회장이 굉장히 좀 그래도 굉장한 구조 조정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디즈니가 만약에 오늘마저 하락하면 거의 10년 내 최저치의 주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사업의 구조 재편이 어떤 디즈니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기업별 소식이네요. 네, 다음은 기업들 실적 갖고 와봤는데요. 어펌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장 전에 6%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EPS와 매출 양쪽 다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 10% 관련한 비트를 하면서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은 현재 여러모로 사람들의 신용들에 대한 압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펌이라는 것은 Buy Now, Pay Later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의 소비가 주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더라는데 그에 비해서 가이던스를 유지를 하기로 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어펌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과 EPS 예상치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사실 재미났습니다. 이제 매출이 분명히 예상치보다 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EPS가 크게 예상치를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가이던스 관련한 부분들 관련해서도 경고성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 전에 생각보다 준수한 모습, 현재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중요 뉴스는 저희 다 들어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개장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근데 이렇게 초반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파월 의장이 11시 5분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시장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은 거죠. 나스닥은 0.45 그리고 다우는 0.48 S&P 500도 0.41 이 정도인데 사실 어제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그냥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반발 매수 정도가 지금 장 초반에 있구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오늘은 그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11시 5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초반 근데 초반 분위기 왜 이렇게 좋죠? 왜 괜찮지?
뭐 경계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제도 뭐 테슬라도 많이 빠졌고 빅테크들도 많이 빠졌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반발 매수 정도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전체가 다 팔았네요. 구글은 0.5%, 엔비디아 0.8%, AMD 0.49%. 희한하게 어제 그 엔비디아가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1.3% 오히려 오늘 내리고 있고요. AMD가 참 안쓰럽네요. 어제도 크게 내리더니 오늘도 한 0.7%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몇 가지 뉴스를 볼 텐데 이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자, 마벨 테크놀로지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벨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자광학 반도체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팹리스 기업인데요. 이 전자광학이라고 하는 게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인터넷 할 때 다 광통신 쓰잖아요. 광통신. 그래서 이 광통신에서 결국 전기 신호로 바뀔 때 사용하는 반도체가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벨 테크놀로지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모든 장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어쨌든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결국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받아와야 되죠. 광통신으로 인터넷을 받아오고 이걸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마벨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어요. 근데 3분기 매출 이번 거 말고 3분기 매출은 9% 감소하고 마진이 38.9%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공지능 수혜와는 미래 가이던스가 너무 다른 거잖아 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마벨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딱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장 초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인공지능 수혜주라고 하면 엔비디아처럼 지금 막 많은 그 주문들이 주문들이 밀려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3분기 가이던스는 더 좋아지고 연간 가이던스도 더 좋아지고 이런 그림을 기대를 했는데 마벨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3분기 매출 9% 감소하고 마진도 한 38.9% 감소할 거예요 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CEO가 얘기했던 것도 뭐였었냐면 AI 수요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레거시 부분이 좀 안 좋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뭐 몇 개 분기 지켜보다 보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요는 아마 분명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뉴스도 한번 보죠. 노드스트롬 한번 볼까요? 노드스트롬. 사실 저는 노드스트롬 한번 켜놓고 볼게요. JWN입니다. 자, 노드스트롬 오늘 한 7%가량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노드스트롬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테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거 그 오늘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번에 컨퍼런스 콜인가요? CEO가 말했던 게 자, 뉴스 보죠. 뉴스 한번 열어놓고 말씀 나누죠. 자, 제목이 이겁니다. 절도로 인한 손실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기업이 절도 때문에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라고 합니다. 그 실적 자체,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실적 자체는 이익은 작년보다 한 3.7% 늘었고 매출이 한 8.3% 감소했는데 실적 자체는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그 절도로 인한 손실이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과 신용카드 연체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심각해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신용카드 연체율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다고 하는데 유사남님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유선남님, 네네. 제가 그 미국 유통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를 꽤 많이 봤는데 절도로 인한 손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국에선 절도가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위치나 기업 로케이션에 따라서 절도가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보안 장치 관련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보험 평가사에 의해서 강요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추천 혹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있죠. 특히 뭐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훔치기도 쉬운 물건들이 많을 뿐더러 아무래도 위치에 있는 로케이션들이 대부분이 조금 안 좋은 동네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 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류 관련 제품, 뭐 훔치기 쉬운 제품 위주로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조금 고밸류 기업들은 반대로 조금 더 보안 장치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보통 무기를 들고 있는 가드를 고용하고 음, 있기도 하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한 가지만 더 보고 유선남님께 나머지 시장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뉴스는 사실 우리의 직접적인 지금 현재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 눈에 띄어서 들고 왔는데요. 뭐냐면 구글과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 굉장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허깅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허깅페이스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45억 달러로 산정을 하면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 AMD, 인텔, IBM, 퀄컴 이런 굉장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허깅페이스에 약 2억 3,5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 뉴스를 갖고 온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 인공지능 산업이 좀 부흥할 것으로 다들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너무 한 곳으로만 되게 다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냐 싼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허깅페이스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 그 깃허브 아시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자신의 작업을 공개해서 공유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깃허브와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좀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이 뉴스까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유선남님, 초반 분위기 제가 부족했던 부분 좀 채워주시죠. 네, 현재 장 관련해서 제가 사실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 지금 하와이 전기 쪽, 하와이안 일렉트릭이라고 하죠.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가 지금 현재 고소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2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화재의 책임이 하와이안 전기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판이 들어간다는 소식 이후에 2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AI 기업인 엔비디아와 구글, 메타가 조금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 빼고는 다들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넷플릭스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있는지는 딱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마 딱 잭슨홀 미팅 조금 있다가 25분 뒤에 공개가 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눈치들을 아마 다들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도 잭슨홀 미팅을 보면서 여러모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 분위기는 좋지만 사실 25분 뒤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되니까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선남님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고생해 주셨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허깅페이스가 그 상장사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장사 아닌데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산업이 확산될 걸로 예상을 하니까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 현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도 나중에 그 생태계 안에서 같이 커갈 수가 있으니 좀
눈을 넓혀보자는 의미로 상장사가 아니지만 좀 소개를 뉴스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부디 파월 회장이 좀 좋은 말을 해주길,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좋은 말을 해주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